창밖으로 눈발이 퍼붓듯 떨어졌습니다. 계기판의 온도는 영하 7도. 기어를 중립으로 돌리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뺐죠. 오늘은 여기까지다.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휴게소 진입로에 천천히 트럭을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윤상호입니다. 58 트럭 운전만 30회. 온갖 비바람, 폭설 속에서도 멈춘 적 없었지만 이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요. 트럭에서 내리니 찬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허리뼈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죠. 아, 이런 날은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 간절해집니다. 매점 한편에 앉아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김치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이 맛에 산다는 생각이 들 만큼 따뜻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바카스 한 병 드릴까요? 돌아보니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이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가끔 보던 바카스 판매원이었죠. 주름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얼마예요? 1,800원이요. 말투는 또랑또랑했고 눈빛은 정직해 보였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바카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잔돈까지 정성스레 챙겨주며 말했죠. 조심히 운전하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낄낄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 아줌마한테 샀냐? 익숙한 목소리 만식이었습니다. 옆 트럭 기사죠. 응, 왜? 그 아줌마 소문 많아. 밤에 돈만 쓰면 바카스 말고도 준다는 얘기 몰랐냐? 그 순간 바카스를 건네며 웃던 그녀의 얼굴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이런 쪽 정보에 밝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기기로 했죠. 트럭으로 돌아와 시트를 눕히고 누웠습니다. 히터 바람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바카스만 파는 게 다는 아니었던 걸까요? 쓸데없는 생각 말자.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며 밤과 함께 서서히 잠에 들었습니다. 트럭 시트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여전히 쏟아졌고 엔진룸의 미세한 진동만이 침묵을 깨트리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바카스를 건네던 따뜻한 미소. 그 미소가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요? 말도 안 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눈을 감아봤지만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만식이 한 말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가 농담처럼 툭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이상한 오해와 상상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녀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그런 눈빛을 느꼈을까? 다시 눈을 떴습니다. 운전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바카스 병이 보였어요. 그 병을 내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단맛보다 씁쓸함이 진하게 남더군요.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고 휴게소는 눈에 덮여 조용했습니다. 트럭 앞유리에 쌓인 눈을 치우고 출발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휴게소 매점 앞을 두리번거리게 되더군요.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대했나. 혼자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심 무렵 다른 휴게소에 도착해 간단히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시 나왔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노란 조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맞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어제 그 기사님 아니세요? 오늘도 바카스 한 병 어떠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저 바카스 한 병인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주세요. 어제 폭설 속에서도 무사히 주무셨나 걱정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기억했구나.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미숙이에요. 여기저기 휴게소 돌며 바카스 팔고 있죠. 윤상호입니다. 화물차 기사예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환히 웃었죠. 운전 조심하세요, 상호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 말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준 게 언제였더라. 그날 밤 다른 휴게소에 도착해 트럭 앞 유리창을 닦으려는데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떼어보니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라면 국물은 국물 맛으로 드셔야죠. 기사님도 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미숙. 순간 뜨거운 뭔가가 가슴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 그녀의 쪽지는 지갑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얼굴이 목소리가 눈을 감으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에 돈 좀 쓰면 바카스 말고도 준다더라. 그녀가 남긴 따뜻한 쪽지, 그게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는데 그 미소엔 계산이 없었는데 혹시 내가 바보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가 정말 그런 사람이면 난 뭘 기대한 걸까?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괜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밤이 깊어지자 트럭 안은 또다시 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그녀는 아닐 거라 믿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고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도 그녀를 처음 만난 그 휴게소로 견인됐습니다. 정비사는 부품 구하려면 하루 넘게 걸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일정이 무너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호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익숙한 목소리. 그녀였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채 나를 바라보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트럭이 고장 났어요. 하루 더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잠시만요. 그녀는 허겁지겁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10분쯤 지나 돌아온 그녀. 비닐봉지 속엔 컵라면, 삶은 계란, 김치통. 그리고 미소. 혼자 드시지 마세요. 같이 먹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둘이 나란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어제 메모 봤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라면 국물 다 드시는 거 기사분들 건강 안 좋아질까봐 그냥 걱정돼서요. 그 순간 말없이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날 걱정해 주는구나. 그녀의 김치는 아삭했고 그 마음은 더 깊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녀는 다시 바카스를 팔러 갔습니다. 남겨진 난 그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빈 국그릇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참 이상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함께 나눴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벤치에 앉아 그녀가 떠난 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혼자가 되는 게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만식이 했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밤에 돈 좀 쓰면 준다더라. 아니야.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하고 싶었죠. 그날 저녁 작은 맥주캔 하나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한 잔 어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소 뒤편 어둑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겨울밤 별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커피만 파시는 거 맞죠?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말없이 닫혔습니다. 그 얘기 그쪽도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제 동료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휴게소에서 혼자 일하는 중년 여자니까. 그런 소문 그거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실수한 적 있어요. 혼자 지내던 시절 한 기사님이 잘해줘서 착각했죠. 한 번 술자리에서 실수했고 그게 그렇게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난 그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표정, 그 눈빛. 나 때문에 또 상처받은 건 아닐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와 지붕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은 이미 미지근해졌고 마음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굳이 그런 걸 물었을까? 믿고 싶었던 건 분명했는데 그 믿음을 증명받고 싶어 했던 내 욕심이 그녀의 상처를 다시 헤집은 건 아니었을까?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며 몇 번이나 그 휴게소를 다시 들렀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건 다른 바카스 판매원이었죠. 미숙 씨는요? 조심스럽게 묻자 그 여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분 요즘 안 나오세요?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 때문인가? 정말로 그녀가 상처받고 떠난 거라면 어떻게 해야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숙소가 기억났습니다. 김치를 숙소에서 담근다고 했었죠. 나는 그 휴게소 주변의 작은 여관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를 만났습니다. 방문 앞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 밑은 붉게 꺼져 있었습니다. 상호 씨?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약 봉투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테이블엔 라면 몇 개가 놓여 있었죠. 몸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그냥 감기예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힘이 없었고 그녀의 눈동자엔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어찌나 아프게 들리던지 나는 밖으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음식과 과일, 약국에서 비타민을 샀습니다. 그리고 라면 2개도 챙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요. 아, 그리고 라면 같이 끓여 먹을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 작은 주방. 끓는 물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 사이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숙 씨, 혼자 드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다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작은 주방. 둘이 마주 앉아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평범한 라면이었지만 그 국물 맛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맛있네요.
이렇게 누군가랑 먹는 라면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혼밥 그만하고 싶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랑 식사를 나누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어요. 그녀는 눈을 피했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소를 숨기고 있었죠. 상호 씨는 참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녀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제 운행 스케줄을 조정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가 머무는 숙소를 찾았고 때로는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바카스 한 병 때문일 거예요. 바카스요? 네. 그거 한 병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이시네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숙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더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일도 오세요. 그날 밤 트럭 시트 위에 앉아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마음 한편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바카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더는 그 소문과 시선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요.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작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운행을 줄이고 그녀가 있는 동네 근처의 물류센터로 이직했습니다. 급여는 줄었지만 매일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랫동안 하시던 일을 그만두신 건데.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네. 우린 둘 다 혼자고 서로를 걱정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함께 지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린 이미 그럴 만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바카스보다 더 힘나는 사람이 되어 드릴게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 속에서 우리는 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낡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아침이면 커피를 함께 마시고 각자 일터로 향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의 일상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죠.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달랐으니까요. 그녀는 수건을 꼭 반으로 접어야 했고 저는 리모컨을 항상 소파 옆에 두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때론 충돌로 번졌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중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녀는 싱싱한 야채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상호 씨, 미나리는 향으로 골라야 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니며 괜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미숙 씨는 냄새 맡기 담당이네.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주 소리 내어 웃었죠. 그 웃음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날 미나리를 사왔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향긋한 국물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군가와 다시 살 자격이 있을까?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젊었을 때 가게를 하다 실패도 하고 아들에게 짐이 되기도 했고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삶에 끼어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나는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미숙 씨 덕분에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심이 그녀에게 닿은 걸 느꼈습니다. 주말, 제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자는 이제 3살,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귀여운 아이죠. 아버지, 저희 미숙 씨 얘기 들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놀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웃는 얼굴은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과자 더 주세요. 미숙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지만 손자가 그녀를 할머니라 부른 그 순간 그건 우리 모두에게 작은 기적 같은 일이었죠. 어느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창밖엔 벚꽃이 맺히기 시작했고 햇살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텃밭에 고추를 심기로 했습니다. 함께 땅을 고르고 물뿌리개를 나눠 들었죠. 상호 씨 고추 잘 자랄까요? 그럼요. 우리처럼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꺼내 서로의 젊은 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 씨,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무엇을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랑 살게 된 거요. 그녀의 눈엔 불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 자체가 용기였던 것처럼 보였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 씨,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이 나이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고마워요, 상호 씨. 우리는 서로의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 가족이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죠. 미숙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이 모자라면 어쩌죠? 이거 더 해야 하나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욕심 없어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아들의 시선이 미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분이 미숙 씨야.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얼떨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이거 더 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웃으며 말없이 국을 떠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건 우리 가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말없이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아직도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걸 몰라요. 그런 말씀 드려요. 진실을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이가 틀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학비 대느라 바카스 일한다고 했을 땐 전화도 끊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숙 씨, 지금의 당신을 보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일 고맙네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연히 만식을 다시 만났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바카스 아줌마랑 살고 있냐? 그의 말투는 여전히 가볍고 무례했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살고 있어. 내가 말했던 그 아줌마가 나한텐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거든. 만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도 늙었구나. 진짜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것 같네. 그의 농담에도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이 말했습니다. 상호 씨,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정식으로? 응. 혼인신고를 하자고요. 누가 뭐래도 당신이 내 사람이란 걸 명확히 하고 싶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당신은 이미 내 가족이에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이란 게 우릴 더 안심시켜 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약속을 서로에게 하기로. 우리는 조용히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인신고서 한 장. 그 한 장을 작성하면서도 마음은 벅찼습니다. 떨리네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니요. 우린 딱 지금이어야 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는 순간 이름 옆칸에 나란히 놓인 글자들 속에 우린 가족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우릴 알아준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다시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해요? 할머니 이거 같이 만들어요. 그녀는 바빠졌습니다. 쿠키를 굽고 연을 만들고 작은 텃밭에서 손주와 함께 고추를 땄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얼굴로. 아이들 눈엔 그녀가 진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내 눈엔 그녀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분이 우리 할머니야. 소중한 가족이야.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죠. 휴일 오후, 우리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연을 들고 뛰어다니는 손자. 그 뒤를 따라가는 그녀. 더 높이 날려요. 할머니 잡아주세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내 곁에 앉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겠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야. 서로가 날개가 되어주는 인생.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날리는 연은 바람 위로 천천히 떠올랐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시간 같았습니다. 저녁. 창밖으로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횡계 휴게소에서 제가 바카스를 건네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라면을 먹지 않았더라면, 내가 웃으며 맞장 굳혔습니다. 우리 못 만났겠죠? 아니요. 분명 만났을 거예요. 나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운명은 어떤 모양으로든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건넨 바카스 한 병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면 한 그릇이 내 인생 최고의 만찬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집이 되었고 서로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고 저녁이면 나란히 걷습니다.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론 침묵도 흐르지만 결국 다시 손을 잡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뜨겁지만 황혼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이 겨울이 지나도 마음은 봄처럼 포근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별빛이 반짝입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합니다. 상호 씨, 우리 참 오래 돌아왔네요. 그치만 결국 제일 좋은 시간에 만났죠. 나는 대답합니다. 이야기는 바카스 한 병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한 잔의 따뜻한 커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황혼은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휴게소에서 바카스 한 병을 건넨 여인과 그 바카스를 받고 말없이 라면을 먹던 한 남자.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0년 트럭 운전의 외로움을 달래고 소문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 서로의 집이 되어 주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뜨겁고 거칠지만 황혼의 사랑은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서툰 말 대신 따뜻한 김치 한 조각, 장미꽃 대신 국밥 한 그릇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 나이의 사랑법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정작 가장 간절했던 사랑을 놓쳐버렸던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숨어 있죠. 이야기 속 상호 씨와 미숙 씨처럼 황혼의 문턱에서 다시 손을 맞잡는 용기. 그것은 청춘의 열정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엔 익숙함이 전부라고. 하지만 익숙함은 때로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낯선 사람과 함께 나누는 한 끼, 처음 듣는 이름에 담긴 따뜻한 말투,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바카스 한 병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고 짧은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들 아닐까요? 당신의 황혼은 어떤가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잊고 지냈던 함께함의 의미를 떠올리셨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휴게소에선 또 다른 상호 씨와 미숙 씨가 라면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처음 인사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로운 법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긴 겨울이 끝날 무렵 당신의 창가로도 살며시 스며들지 모릅니다.